안녕하세요. 보드게임 소개해주는 남자 안드레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요.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글판 출시 예정인 게임 파이프라인입니다. 아트웍이 굉장히 예쁜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안호틀의 디자인이 된 작품입니다. 지금 미리 2인 기준으로 게임 세팅을 해놨는데요. 따로 컴포넌트 소개는 드리지 않고 이 세팅된 거를 토대로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먼저 보드판 왼쪽 맨 위쪽을 보시면 정제 비용 마커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 타일들은 4부터 7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첫판 하실 경우에는 첫 풀일 경우에는 7자를 빼놓고 플레이하시는 게 난이도가 더 쉬워서 플레이하시기 편하니까 추천드리고요. 이 원효에서 이제 정제를 하려면 하급은 라인이 파이프라인 5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급에서 중급은 6개, 중급에서 상급은 4개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나타내주는 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게 턴오더 마커인데요. 이제 위쪽이 턴오더고 이제 이 아래쪽은 액션컨에 들어가면 턴오더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표시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은 액션 했을 때 턴오더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아래로 내려놓을 수 있게 있는 공간이 이렇게 밑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이제 우측이 라운드 마커예요. 이제 총 이 연도로 하면은 3년의 기간을 플레이하고요. 각각 연도마다 라운드 수가 달라요. 보시면은 1년째에는 8라운드를 하시고요. 2년도에는 6라운드, 3년도에는 4라운드. 라운드 연도에 따라서 라운드 수가 줄기 때문에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설계를 하셔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 이제 크루드 마켓, 여기가 이제 원유 시장이에요. 원유 시장. 이 원유 시장은 유일하게 세 가지의 원유를 같이 사갈 수 있는, 돈이 된다면 같이 사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2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레이 타일로 막아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3인, 4인 플레이 하시면은 열리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맨 우측이 표시가 이제 연도가 바뀌었을 때 다시 채워지는 오일 원유 큐브의 개수를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총 3가지 색상의 원유들이 있고요. 이쪽 계약서 공간이요. 계약 공간은 이렇게 타일이 2개씩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4인 플랫이 이제 세팅이 되는 공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하급, 중급, 상급 계약서 타일들을 놓는 공간인데요. 연도가 바뀌면은 우측에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빠지고 이게 한 칸씩 밀려서 리셋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약서 타일에 올렸을 때 오일 큐브 가치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하급은 20불, 중급은 35불, 그리고 상급은 45불을 받는 표시입니다. 여기 아래에 이제 주문서 타일 공간인데요. 여기는 연도가 바뀐다고 리셋이 따로 되거나 하진 않아요. 여기는 이제 4인 플레이 시 쓰는 공간이고요. 2, 3인 시에는 이쪽 6칸만 쓰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3, 4, 5 이런 식으로 타일들이 따로 별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서 공간은 이 주문서에 올라와 있는 오일을 다 모았을 때 자신의 턴 중에서 이제 주문 계약 이행 페이지 때 완성이 되어 있다면은 별도 액션을 쓰지 않고 가져오셔서 이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문에서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급은 30불, 중급은 45불, 이제 상급은 55불 이렇게 계약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이제 메인 액션 공간인데요. 이렇게 4개의 액션 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랜덤하게 배치하셔서 플레이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타일들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거는 계약서를 가져오던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액션 공간이에요.
계약서는 그 등급별로 하나씩 가져오실 수 있고요. 그래서 총 하나에서 3개까지 가져오실 수 있어요. 안 가져오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이 대출은 한 번 받으실 수 있고, 이제 받게 되면 15불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페널티 큐브도 가져오셔야 됩니다. 페널티 큐브에 대해서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 이게 머신인데요. 이 머신은 4개의 파이프라인을 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액션을 쓰지 않고 이제 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런, 머신을 사고, 여기 파이프라인도 사오실 수도 있는데, 파이프라인 살 때의 가격은 이쪽에 나와 있어요. 2개를 사면 15불, 4개를 사면 40불을 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2인 기준으로 4개가 깔려 있어요. 여기 이제 세팅 방법은 1인당 2개씩 깔면 돼요. 그래서 2인이니까 4개, 3인이면 6개, 4인이면 6개. 아래 칸도 동일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업그레이드 액션 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업그레이드 카드가 이 5종류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1레벨, 2레벨, 3레벨 나와 있는데, 나눠놨는데, 이제 1레벨은 3장이 있고요. 2레벨, 3레벨은 한 장씩밖에 없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기는 업그레이드 공간은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걸 들어가시면은 카드를 가져와서 이 게임판 옆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이게 업그레이드는 이 연도에는 못 쓴다는 의미로 뒤집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더 뒤집어 놓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견제하는 그런 장치인데, 처음 하시면은 굳이 그 룰은 적용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것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빡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룰 뒤집어 놓으시면은 정말 더 견제가 심한, 뭐 이 게임 자체가 견제 요소가 심하진 않는데 조금 더 인터랙션이 강화된 그런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마지막 액션 타일은 이제 탱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탱크가 있어야지 이 원료를 가져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탱크를 사오는 액션, 이 탱크는 위에서부터 이제 5원, 10원, 15원에 사갈 수가 있고요. 먼저 사시면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사올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는 15원, 4개는 40불을 내시면 됩니다. 뭐 한 개 뭐 이런 건 없어요. 한 개, 3개는 없고, 뭐 한 개를 가져가더라도 15불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옆쪽에 나와 있는 칸들이 바로 이제 이게 이 크루드 마켓은 이제 위쪽에 있는 원유 시장에서 원하시는 원유를 원하는 만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3가지 원유 다 사실 수 있고요. 파실 수도 있어요. 네. 조금 큰 가격의 메리트는 없지만 파실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유 시장인데요. 정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오일을 살 수 있고, 2종류의 정유를 파실 수 있습니다. 2번은 이쪽, 3번은 이쪽 이렇게 각각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도 2인풋 세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레이 타일로 막혀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은 3, 4인풋일 때 어떻게 세팅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밑에도 오버레이 타일로 막아놨는데 세팅 방법 똑같고요. 보충 타이밍 때 이렇게 4개씩 다시 없어져 있다면, 빈 곳이 있다면 4개씩 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설명을 안 드린 게 이제 이 4가지, 하나는 이제 가치평가 타일이고요. 얘는 그냥 고정이에요. 이 머신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 종류에 따라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타일이고, 얘네들은 이제 16장이 있는데요. 얘들은 셔플 해가지고 그때그때 3개를 빼오셔서 쓸 수 있는 이제 가치평가 카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준비가 다 완료가 되었고, 이제 개인 준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인풀 기준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요. 처음에 탱크 5개와 40불을 받아요. 탱크 5개와 40불을 받아서 이렇게 탱크를 배치하시는데, 이거 이제 게임에서 추천하는 기본 세팅 방법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이게 둘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본인 밑분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연결한 파이프라인이 어, 어, 가치가 얼마까지 되는지 그 라인이 연결된 수를 체크하는 그런 토큰인데요. 뒤집으시면 10개가 넘어서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게임 하다 보면 신경을 잘 못 쓰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은 따로 계산 안 하고 바로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맨 위가 계약서 놓는 타일의 공간이고요. 그 중간이 주문서 놓는 공간. 아래가 이제 업그레이드 카드를 놓는 공간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페널티 토큰은 여기 보시면은 게임 끝났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작업 단계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보라색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라고 치면은 이제 보라색 플레이어가 자신의 미프를 액션 칸에다가 배치를 하고 이제 해당되는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는 액션을 메인 액션이라 그러고요. 만약에 보라색 플레이어가 업그레이드 액션을 했다 그러면 순서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맨 앞으로 가서 다음 턴에도 선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원하시는 업그레이드 하나를 하시고 20원이니까 비용을 냉해 지불하신 다음에 이제 이 효과를 즉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액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하신다면은 10불을 추가로 하시고 옆에 있는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10불을 추가로 더 낸다고 하면 이제 이제 정유마켓 3번 정유마켓에서 오일을 사오실 수가 있고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둘 다 하실 수가 있는데 꼭 둘 다 하시려면은 파시고 사셔야 돼요. 사고 팔고 안 돼요. 팔고 사고가 됩니다. 항상 먼저 둘 다 하실 거면 무조건 먼저 파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액션이 끝났을 때 이제 뭐 검색 플레이어도 뭐 액션 했다고 치고 서로 작업 단계를 액션을 끝낸 거죠. 끝낸 다음에는 기계 단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타일 위에 이렇게 기계가 올려져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두 라인을 돌리실 수가 있는데, 이 두 라인을 돌려봤자 오일도 없고, 만약에 오일 있다고 쳐도 정제 가치가 안 돼서 정제를 할 수 없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머신이 있다고 치면은 머신을 돌리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돌릴 때는 머신이 몇 개를 가지고 있다? 15불을 내셔야 됩니다. 15불을 내고 이렇게 머신을 돌리는 액션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끝났을 때 이제 완성된 뭐 계약이나 주문이 있다면 주문서 타일을 가져오실 수 있다면은 가져오셔서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제 오일을 올리시고 금액을 받으시면 되고요.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타일을 가져오셔서 그 위에다 오일 큐브를 올리시고 또 여기 해당되는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끝나면은 한 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 끝나서 이제 이 턴오더를 재조정하고 라운드 마커를 옮기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1년도 액션을 쭉 하시면요. 1년이 끝나고 이제 2년이 시작됩니다. 이제 2년이 시작될 때는 이제 기존에 사용되어 있던 애들이 있으면은 다시 이제 보충이 되고요. 뭐 이 머신이나 뭐 탱크 그리고 정유마켓이나 원유마켓에 있는 큐브들이 리필이 충전이 될 거고요. 주문석칸은 충전이 안 되고요. 계약석칸은 뭐 충전도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제거도 됩니다. 제거를 먼저 하시고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메인 액션이 이제 여기 있는 8가지였다면요. 이제 추가적으로 2가지 액션을 더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먼저 이제 이쪽이 정부 파이프라인 공장이에요. 정부 이제 시장에서 파이프라인을 사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미프를 원하시는 지역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미프를 배치되어 있는 타일을 기준으로 이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을 내시고 사오실 수가 있어요. 뭐 한 개 사오면은 5원, 5개를 사면 55원. 점점 가격이 엄청 비싸지죠.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여기 이 타일에서 이 파이프라인 타일에서 인접해야지만 사오실 수가 있어요. 얘랑 얘는 인접이 되는데 이쪽은 인접이 안 돼서 사오실 수가 없겠죠. 여기서 원하시는 만큼 금액을 내시고 사오시는 액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9번째 액션이고요. 10번째 액션은 기존에 뭐 이렇게 사온 게 있다. 그러면 타일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 한 타일에 이제 라인이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3개 라인을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쪽에 있는 정제가치 칸에 따라서 이 숫자에 따라서 이제 경유가 만들어지고 안 되고가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여기는 이제 은색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5개라서 생각이 아깝게 안 되고요. 되는 라인이 지금은 없네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은색 원유를 하급 오일로 하급 정유로 정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알려드린 액션 2가지는 정부 시장에서 이 표시된 금액을 내고 파이프라인을 사오셔서 배치를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자신의 파이프라인에 미프를 올려서 이 해당되는 라인을 가동시킨다. 이렇게 총 작업 단계 때 10가지 액션 중에서 고르셔서 하나를 하시면 돼요. 네, 이 4가지 타일 위에 있는 액션을 했을 때만 톤오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하셔서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게임은 퍼즐 요소가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재미를 주고 몰입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트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정부 이제 파이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1년도에는 2칸까지밖에 못 쓰고요. 2칸이 이제 사용이 됐다 그러면은 계속 그 칸에서만 파이프를 사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됐을 때는 한 곳에 시장이 더 열리고요. 마지막 3년째에는 4곳의 시장의 파이프라인을 모두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서 쓰실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개방이 다 되는 거죠. 연도에 따라서. 네, 그렇게 총 3년 동안 16라운드를 모두 마치면 이제 점수 계산, 이제 돈 계산을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사업을 잘해서 오일로서 이제 기름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계산을 해서 이제 최종 승자가 판가름 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점수 계산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은 게임판 보시면은 이제 오일 배럴당 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게임 상에서 보면은 큐브겠죠. 큐브당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이 나와 있어요. 하급은 10불, 중급은 20불, 상급은 30불. 이렇게 먼저 오일로 가지고 있는 오일 있다면 오일의 이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시면 되고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하급은 10불, 중급은 20불, 상급은 30불. 이렇게 정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은 아닌데 세 번째로 이제 가치평가 카드와 타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돈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머신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 종류에 대해서 이제 가치별로 이 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회색 기름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회색 그 파이프라인 가치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 거는 이제 오렌지색, 이 왼쪽 거랑 똑같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고급 기름을 정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다면은 파이프라인당 30불씩을 받는 그런 가치평가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 보유현금 더하고 마지막으로 이 페널티 빨간색 페널티 큐브를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시면은 자신의 최종 스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빼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약서 타일을 등급별로 하나씩 총 3개까지 가져오실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가져오셨을 때 이번 해에 내가 이 계약을 해야겠다 하면은 이제 우측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번 해 안에, 올해 안에 해당 년 안에 이 큐브 이 오일들을 정제해서 계약을 이행하시면 되고요. 이 계약은 다음번에 하게끔 킵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위쪽에 올려놓으시고 해가 바뀌었을 때 내리셔서 계약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해에 이 계약을 이행을 못했다. 타일을 가져왔는데 이행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 타일은 버리고 페널티 큐브 하나를 받습니다. 이행을 했다. 그러면은 다음 년에도 계속 재계약이 돼서 또 이 계약을 이행하시면 또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못했다. 그랬을 경우에도 이 타일은 버려주고 페널티 토큰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막상 플레이 해보면은 굉장히 몰입도와 또 라운드 수가 이렇게 많은 거에 비해서 액션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그럼 윙스팬도 뭐 이제 라운드가 넘어갈수록 액션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뭔가 잘 되고 이제 뭔가 만들어져서 이제 하고 싶은데 끝나는, 이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게임이고요. 왜냐면 이 정유 회사를 운영하는 테마나 뭐 아트웍이 굉장히 수려해서 몰입해서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유로 전략 게임입니다. 턴오버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액션 수가, 라운드 수가 생각보다 많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액션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대출도 받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타이밍이 와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좀 잘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제 돈 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돈이 좀 만져지기 시작할 때 굉장히 만족감과 재미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의 파이프라인 소개는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고요.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셔서 이 파이프라인을 즐기시는데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